옛날 어느 충청도 산골짜기 마을에 낡은 초가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과부가 된 여인과 그 아들 천복이 단 둘이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자갈밭을 일구고 바느질로 품삯을 받아가며 홀로 아이 하나를 키워냈지요. 아들에게 줄인 배를 채워주고자 자신은 헌옷을 꿰매 입었고 겨울이면 소미불 하나 없는 집에서 등불을 끄고 조용히 떨며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삶은 아들 천복의 눈에 따뜻하게 보이지 않았지요. 시간이 흐르고 천복이 16살이 되자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겨울이면 고깃국에 떡국도 먹고 옷도 새로운 걸 입는데 왜 우리 집은 늘 이 꼴이죠? 밥상에 앉자마자 쏟아댄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묵은 나물과 쌀겨죽을 내왔어요. 나물은 장에 가며 얻어온 시든 들풀을 데쳐 말린 것이었고 쌀겨죽은 남의 방앗간에서 얻어온 겨로 끓인 것이었지요. 오늘은 쌀겨가 곱게 나왔더라. 속이 따뜻해질 거다, 천복아. 또 이거예요? 이젠 쌀도 없어요? 무슨 죽을 겨로 끓여요? 다른 집은 고기 끓여 먹고 떡도 빚는데 우린 왜 이런 풀죽만 먹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천복은 한숨을 푹 쉬며 숟가락을 툭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어머니는 작은 항아리 속에서 조금씩 모은 맵쌀을 꺼내 다음날 아침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지요. 하지만 천복은 그 죽조차 한 숟갈 뜨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제가 죽 싫다고 했잖아요. 내가 무슨 병자예요? 너가 어젯밤 많이 예민해 보이길래 좀 부드러운 게 좋겠다 싶었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맨날 이런 식이잖아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밥이나 제대로 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복이 남긴 죽그릇을 정리했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다 떨어진 신발을 꿰매다 손가락을 찔려 피가 났지만 손수건 하나 없이 소매로 문질렀지요. 마을에 서당이 생겼을 무렵 어머니는 한겨울에도 삭바느질을 해가며 북과 먹을 마련해 천복을 보냈어요. 하지만 천복은 감사함보다 오히려 불만을 품었지요. 이게 뭐예요? 남들 무슨 다 가지런하고 먹도 새까만데 이건 뭐 다 싸남은 거잖아요. 훈장님께 부탁해서 구했단다. 아직 쓸만하다고 하시더구나. 다른 집 애들은 새 걸 사온단 말이에요. 왜 난 늘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천복이 방에 들어간 뒤 방바닥에 떨어진 낡은 붓을 주워 손수건으로 닦아 장에 다시 걸어두었지요. 그 손길에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며칠 뒤 천복은 서당에서 돌아와 분노에 찬 얼굴로 방문을 열었어요. 다른 애들 전병 나눠 먹을 때 전 그냥 쳐다만 봤어요. 그 집 아이들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천복이는 전병 말고 물이나 먹어야겠네라고 했다고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나서 뭐라도 해준 게 있어요? 저 하나 제대로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저를 왜 낳았냐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쌀겨죽을 끓이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묵은 나물을 데치고 아들이 좋아하던 멸치를 구워 상에 올렸지요. 그러나 천복은 그 반찬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어머니가 기침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이고, 춥다 추워. 이불이 좀 얇아서 그런가? 밤이면 기침 소리가 방 안 가득 퍼졌지만 천복은 시끄럽다는 듯 여전히 귀를 틀어막고 이불을 끌어당긴 채 돌아누웠지요. 어느 날 그녀는 장날을 맞아 겨우 모은 돈으로 천복의 고무신을 새로 사왔어요.
이거 너의 발에 맞을지 모르겠다만 그래도 새 거니 덜 추울 것이다. 한번 신어보거라. 그러나 천복은 그 신발을 보자마자 내던지며 말했어요. 창피해서 못 신겠어요. 장터 바닥에 깔아놓은 싸구려 티가 팍팍 나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고무신을 조용히 다시 신문지에 싸 장롱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시간이 흐르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뒷산에서 나무를 하다 눈밭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지요. 무릎은 퉁퉁 부어올랐고 기침도 심해졌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서랍 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먹을 갈다 말고 다시 도로 집어넣기를 반복했지요. 아직은 쓸 때가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 병이 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직 남겨야 할 말이 많았지요. 그러기에 편지를 쓰는 것도 숨을 고르는 것도 그녀에게는 사치였어요.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천복의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오늘은 고구마를 좀 쪄봤다. 배는 좀 부를 거야. 천복은 고구마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젠 죽도 아니고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라고요?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매일 바깥에 계시면서 일 정도는 하셔야죠. 달랑 고구마라니요? 제 친어머니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말에도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고구마라도 뜨뜻하면 그걸로 하루를 버틸 수 있단다. 천복은 그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어머니의 따뜻함은 아직 그에게 닿지 않았지요. 그해 겨울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어머니는 장작을 아끼려고 애썼어요. 밤이면 기침이 깊어지고 아침이면 손끝이 파랗게 질렸어요. 허리춤 속에 늘 넣어두었던 버선끈을 조심스레 꺼낸 그녀는 작은 종이와 붓을 꺼내들었어요. 내 이 몸 오래 못 버티겠구나. 등잔불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요. 그녀는 종이에 글씨를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뒤 종이를 접어 보자기에 곱게 싸고 이웃 최노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걸 제가 사라진 지 꼭 1년 뒤에 천복이에게 전해주세요. 지금은 이 아이가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옵니다. 최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촛불을 끄고 조용히 이불을 덮었어요. 입가엔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었어요. 천복은 눈발 속에서 장례를 치른 뒤 말없이 방 안에 앉아 이불자락을 끌어안고 밤을 새우곤 했지요. 그렇게 어머니가 떠나간 후 이듬해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또다시 눈이 날리는 겨울이 되었어요. 천복은 그동안 마을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허기진 날이 많았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장터에 나가 이웃들과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을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를 향한 원망은 줄어들었어요. 그녀가 없는 세상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고 살아가는 일은 고된 짐처럼 어깨를 짓눌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천복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어요. 등에 집짐을 진 노인이 그를 바라보며 손을 들었지요. 전복이냐?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냐, 그래. 이것 좀 받아라. 노인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봉투에는 작은 보자기가 함께 묶여 있었지요. 이건... 천복은 봉투를 받아들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날 밤 네 어머니가 내게 와서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네가 스스로 삶을 견뎌볼 시간을 가지게 하고 싶다 하였지.
집에 돌아온 천복은 두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어요. 편지에는 정갈하면서도 삐뚤삐뚤한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요. 천복아,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날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천복아, 나는 늘 미안했다. 무엇 하나 넉넉히 해준 적 없는 어미였기에 너의 짜증도 원망도 다 내 탓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억해주렴.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단다. 세상은 고되고 험하겠지만 너는 나보다 이제 훨씬 강한 아이일 것이야. 이제는 너의 길을 스스로 걸어야만 한단다. 그 보자기 속 천주머니에는 내가 모아둔 약간의 은전과 쌀가게 사문서가 있단다. 비록 크지 않지만 너의 첫걸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그 안에는 은전 내입과 벼락마을 쌀방앗간에서 쓴 작은 차용증, 그리고 어머니의 바느질을 받아 적은 대장 한 장이 있었어요. 이건... 그는 조용히 그것들을 손으로 쓸어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던 그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불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쌓아온 그 세월이 작은 보자기 하나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천복은 무릎을 꿇고 앉아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의 손끝에 어머니의 온기가 남은 듯 편지를 품에 안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았지요.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존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어요. 눈이 사그러든 다음날 아침, 천복은 편지와 함께 받은 사문서를 품에 안고 벼랑 쌀방앗간을 찾아갔어요. 방앗간 주인은 이미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었지요. 그는 천복을 알아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가 바로 천복이구먼. 네 어미가 한 번도 너를 데려온 적은 없었지만 항상 너 얘기를 많이 했지. 천복은 조심스럽게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이 문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더니 한쪽 장부를 꺼내 펼쳤어요. 있지, 분명히 있네. 네 어미가 맡기고 간 40냥, 이곳 창고에 있는 쌀 1말, 그리고 다 네 어미가 모아둔 것이지. 천복은 말문이 막혔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이토록 무엇인가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더 조여왔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쌀 한 자루를 받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방 안에 쌀자루를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이걸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천복은 편지를 다시 꺼내 그 옆에 놓아두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머니가 겨울날 붕대를 감은 손으로 장작을 피우던 모습이었어요. 천복아, 너만은 따뜻해야 한다. 그날 천복이는 따뜻한 밤을 맞이했지만 어머니는 찬 방에서 홀로 기침을 했었지요.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며 천복이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며칠 뒤 천복이는 어머니가 사주었던 낡은 붓과 먹을 가지고 마을 훈장을 찾아갔어요. 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더는 어머니가 남긴 마음을 모른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훈장은 천복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참된 글 공부를 할 때가 되었군. 천복이는 낮에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등불을 켜고 글을 익혔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책을 펼 때마다 어머니의 편지가 생각났지요.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을 무렵 천복은 마을 안에서도 성실한 젊은이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고 말이 단정하며 무엇보다 허튼 소리를 하지 않았지요. 천복이 그 녀석 사람 됐어?
이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어. 그 어미의 마음이 이제야 열매를 맺는구먼. 어느 날 서당에서 천복은 훈장의 부탁으로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쳤어요. 이 글자는 효다. 효란 무엇일까?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우물쭈물했어요. 천복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예전엔 몰랐던 글자다. 하지만 이젠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날 밤 천복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이제야 조금 어머니의 바람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벽장에 넣어둔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쳐 읽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저밖에 몰랐던 어머니의 삶을 이제야 깨우쳤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고 마을의 논밭도 풍요로워졌으며 서당 앞 느티나무는 해마다 굵은 나이테를 더했어요. 천복은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성실한 품성과 맑은 눈빛을 알아본 여인과 정결한 혼례를 올려 조용하고도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의 아내는 부지런하고 마음이 고왔으며 무엇보다 천복의 어머니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주는 사람이었지요. 이 집 당신 어머님께서 지키신 거지요?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도 참 배우고 싶었을 거예요. 천복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당신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내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준 사람이니까.